Всем привет, меня зовут Дина, медиц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MediHelp, и сегодня мы в гостях в клинике The Plate. С нами доктор 안녕하세요. Ли.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트 의원의 이기호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디나하고 저희 병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플레이트 의원은 다른 의원이나 병원인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한 100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0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질병, 병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는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은 하나이거나 두 개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질병명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한두 가지 문제로 국한해서 뭐 약이 하나가 나가거나 또 질병명이 없을 때는 심지어 치료제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죠. 플레이트 의원은 그냥 병명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 증상 하나하나의 원인을 다 찾아서, 그리고 이 원인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합쳐지고 이 문제들이 커졌는지를 다 분석해주는, 그러니까 문제 중심의 진료를 하는 병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불편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는 병에 걸릴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플레이트 의원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 것인지, 혹은 앞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또 찾아주고 관리해주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원장님, 플레이트 의원 건강검진 패키지에 무엇을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우리 디나 대표님하고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동차를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정비사가 내 차가 어떤 종류인지, 또 휘발유인지 경유차인지 가스차인지 전기차인지, 또 엔진 오일 갈 때가 됐는지, 미션 오일 갈 때가 됐는지, 머플러에서 배기가 잘 되는지, 구동력이 좋고 타이어 바람이 좋은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스파크가 팡 하고 잘 터지는지, 찌꺼기가 꼈는지, 또 차체가 찌그러든 데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고 요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거나 검사를 하면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은 여기에 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뭐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동차를 고치러 가는데 이 정비사가 내 차의 종류도 잘 모르고, 내 차의 바퀴는 모르고, 내 차의 머플러는 모르고, 그런데 와이퍼 얘기만 계속 한다 그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동차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플레이트 의원의 건강검진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래 타고난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처럼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를 보고요. 또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고요. 또 내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가 어떤지를 보고요. 아까 제가 엔진 오일 얘기한 것처럼 미네랄, 비타민, 호르몬, 엔자임이 어떤지를 보고요. 아까 제가 찌꺼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톡신, 독소가 어떤지를 보고 그게 빠져나가는 디톡스 상태를 보고요. 그리고 진짜 세포마다 있는 엔진이 잘 돌아가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뼈나 피부도 튼튼한지를 보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질병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물론 질병도 찾죠. 누구보다 질병을 잘 찾지만 이 사람의 전체를 봐주는, 몸 전체와 체질을 봐주는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살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꽃이어가지고 벌이 이렇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벌. 네. 벌들아 좀 다른 꽃으로 가라. 여기 진짜 여기 가짜 꽃 있고 진짜 꽃으로 오지 말고 가짜 꽃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플레이트 요원에서 하는 검사는 일단 혈액이 필요하고요. 소변, 그다음 머리카락, 때에 따라서는 변, 그다음에 침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 하면 진단은 더 잘할 수 있고 이 중에 몇 개가 빠지면 좀 진단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태어나자마자 피를 뽑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만 소변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머리카락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뭐 2살, 3살, 4살 정도 되면 잘하면 피를 뽑을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좀 자랐으면 머리카락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제 뭐 한 5살, 6살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사실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난 후처럼 정밀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안 맞는 음식, 아까 제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를 보는 그 항체는 태반을 거쳐서 탯줄을 지나서 엄마랑 아이가 똑같아요. 뱃속에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숭아 먹고 알레르기 생겼어요 이런 거는 부모님하고 체질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동안은 아까 제가 얘기한 안 맞는 음식을 찾는 검사는 엄마랑 아이가 똑같기 때문에 엄마를 보면 아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요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유식에 그 음식을 빼고 태어나자마자 수유할 때 엄마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엄마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혈액을 뽑을 수 있는 한 4세, 5세 정도 이후면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고 그 전에도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꽤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DNA와 안티지 테스트는 왜 중요합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람하고 친해지고 또 심지어 남녀가 사람을 사귈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성격 아닙니까? 성격을 모르고 어떤 사람과 친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인 거죠, 기본. 네. 사람을 관리할 때 필요한 거는 기본 의학인 거거든요. 그 기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세포 안에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뭐 호르몬을 만들고 이런 세포 안의 모습을 보는 게 아주 기본인 거잖아요. 원래 모든 의학자는 의대를 들어가면 그 기본 의학이라는 것을 절반 배우고 나머지 동안 임상의학을 배웁니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그런데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기본 의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기본 의학이란 바이오케미스트리,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패톨로지, 히스톨로지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의사들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 세포 안의 모습들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임상의학자지만 기초의학 바이오케미스트리나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푸드 사이언스와 관련된 걸 교수로 제가 일을 했고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를 박사학위를 받았고 뉴트리션을 석사학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의학이 남들과 다른 의학이 아니고 모든 의사가 자기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던 기본 의학을 하는 의사인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 DNA와 안티에이징 테스트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거는 원래 모든 의사가 배웠고 모든 환자들이 알아야 하는 그 사람의 세포 속의 모습, 그 기본 의학을 하는 테스트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데 성격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치료하려면 그 세포 속의 기본 의학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기호 원장님은 건강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가장 자신 없는 질문입니다. 네. 원래 이제 그 모든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고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렇지만 의사가 사는 대로 살지는 말아라. 네. 제가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남들과 다른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지방산 먹어도 돼요? 글루타치온을 먹어야 됩니까? 비타민C는 몇 그램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제가 꼭 대답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나 대표님의 차는 휘발유차입니까? 가스차입니까? 경유차입니까? 견유차. 그럼 휘발유를 넣어도 됩니까? 아니요. 고급 휘발유면 더 좋습니까? 경유차인데? 아니요. 아니죠. 네. 네, 저는 이런 질문과 이런 건강 방법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맞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부족한 거, 네, 그걸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뭐 이만큼을 먹고, 점심에 이만큼을 먹고, 저녁에 이만큼을 먹어요. 네, 저한테 부족한 건 빨리 채우려고 하는 게 제 건강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좀 꾀죄죄하긴 하지만 어제 술도 마시고 제가 나이가 51살인데 지금 51살처럼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네. 오늘도 젊게 네, 보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게 제 건강 비결인 것 같고요.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전 단 걸 싫어해요. 아, 네? 설탕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싫어했던 건 아니고 안 먹다 보니까 싫어졌어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냥 모든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나를 끊어라라고 한다면 물론 뭐 마약 이런 거 빼고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 하나만 끊어라라고 한다면 저는 설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운 네. 거. 어렵지만 전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만 플레이트 의원은요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설탕을 끊어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설탕을 끊도록 제가 해드리죠. 다음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프로답게 인터뷰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화이팅. 파이팅. 건강하세요.